네,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진단하는 시간. 오늘은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4박 6일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요. 여야 평가 상당히 엇갈립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국 외교의 혈맥을 뻥 뚫었다 이런 호평을 하셨고요. 의원님은 어떤 평가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어쨌든 한미일 동맹을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이후에 이제 보면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걸 발표를 하시잖아요. 예. 그것은 엄청난 우리 국가 전략의 변화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네. 너무 좀 급한 거 아닌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어쨌든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를 돈독히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미일까지는 약간 조금 이렇게 조금 엉거주춤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랬죠. 예.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여전히 상당한 어떤 우호적 관계를 유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동안에는 사실 세계 질서 자체가 일종의 다자주의 그래서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미국이 어느 정도는 묵인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부상을 하는 것을 보고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딱 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번 바이든 들어와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것을 경제 동맹까지 확대를 시키면서 더 이상 이것이 중국이나 러시아 부상하는 것을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확실하게 줄을 서라.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확실하게 이 안에 들어와라라고 미국이 이제 선언을 했죠.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부응하는 지금 단계에 있는 건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이제 한반도라는 게 중국 러시아의 대륙 세력과 그다음에 미국, 일본 해양 세력의 어떤 중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세력이 전면적으로 부딪힌 게 언제냐 하면 6.25 전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와 같은 어떤 두 진영의 접점이 또 한반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안 해야 할 수가 없죠. 네. 그 걱정의 중간에는 말씀하신 중국이 존재하고 있겠고요. 우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교역이 워낙 많고 다른 한쪽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이나 도발에 대해서 중국이 뭔가 조금 견제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이번 어쨌든 한중 정상회담도 가졌지 않습니까?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가 좀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한중 정상회담은 이제 정상회담을 그동안 한 3년 동안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특히 굉장히 상황이 굉장히 긴장된 상황에서 어쨌거나 두 정상이 만났다. 여기에는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말 사실은 중국이 언중유골 정말 뼈 있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러한 어떤 전후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보도가 안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 오히려 막 다른 외신을 보고 막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이런 걸 막 보고 그때서야 이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중국이 한 얘기들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저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고성 메시지.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겨냥이 북한이라기보단 사실은 중국이죠. 중국과 러시아 이런 특히 중국인데 이 한미일 동맹 그때 한미일 회담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발표를 하셨잖아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그런데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원래는 구상 내지는 지역 그냥 아이디어 차원으로 얘기가 많이 되던 게 전략의 차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군사적인 의미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적인 의미. 그런데 이 전략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는 이제 미국
북쪽인데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전략이라는 말을 쓴 건 아마 처음이 아닐까. 그럼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어떤 뭐 선봉이 된다. 네, 선봉이 되겠다. 예. 이런 의미로 읽히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의미고요. 그래서 중국이 아마 원래는 그 한중회담이 예정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측에서도 한중회담 하냐 안 하냐 했을 때 확인이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네, 그랬는데 막판에 이제 하기로 했던 배경에는 네. 한국이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하고 확실하게 그런 어떤 선봉에 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 그럼 저 한국의 뜻은 뭐냐? 한국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을 아마 확인하고 네. 자신들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한번 이렇게 짚기 위해서 그 한중회담을 한 것 같아요. 시진핑 네. 주석이.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급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네. 공급망 얘기는 이제 반도체 이런 얘기들인데 미국 주도의 칩4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하지 마라. 네. 내지는 뭐 거기 부안해동하지 마라라는 경고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다자주의라는 얘기를 하죠. 아하. 예, 그래서 사실 G20은 다자주의 회담이었죠. 아세안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제통상회담이고 그렇죠. 다자주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이번에가 네. 중국 입장에서는 봐라 이번에 G20 너 G20 때문에 왔잖아. 그러니까 이 다자주의의 여기에 한 일원으로서 너희가 이 다자주의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길 바란다라고 아주 뼈 있는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네. 딱 나와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다자주의 되게 좋은 얘기니까 예.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는 뼈가 있는. 분명하게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지금의 어떤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소집단주의라고 하죠. 네. 이거에 반대되는 적대적인 개념이죠. 네. 네.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번 동남아 순방이었고 각국 정상 간의 어떤 말의 배경, 상황, 맥락 이런 것들의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언론엔 잘 보도가 안 됐다는 말씀 주셨어요. 네, 그 너무 답답했어요. 이유가 언론 측에서 보도를 잘 안 해서인가요? 아니면 뭐 취재 제한이나 이런 접근의 제약 이런 문제 때문인가요? 지금 보면 어쨌든 뭐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한미일 회담도 그렇고 이게 다 들어가서 전면적으로 취재를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브리핑하는 식으로 네, 전속 취재라는 용어가 그렇죠. 사용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질의응답 같은 게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정도 우리가 사실 그 전에 비해서 쭉 우리가 내려오던 기본적인 국가 전략이 분명히 변화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뭐 그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어쨌든 패권 국가인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좀 불가피하게 딸려갈 수도 있는 것인데 과연 이제 저는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설 때 그럼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무엇이고 우리가 그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충분히 국내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냐. 국민들이 거의 모르시잖아요. 지금 네, 이 상황을. 그러게요. 그럼 이것을 언론이 충분히 보도를 해야 되죠. 국민 알 권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정보 접근권이 제한이 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보가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어떤 국가 전략의 변화나 흐름의 변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 어쨌든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루트 또는 야당하고의 어떤 소통 통로 네. 야당하고도 이런 거는 협의를 해야 되죠. 그렇죠. 사실 야당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가기 전에 사실은 그런 절차들이 있었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가는 중간중간에라도 대통령께서 충분히 왜 이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나의 또는 우리 정부의 어떤 전략은 무엇이다. 그리고 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이런 게 있고 리스크는 이런 게 있는데 리스크는 북한 문제잖아요. 주로. 그렇죠. 이 리스크에서 북중로로 둘러싸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관리할 것이다.
안정적으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저는 간담회 같은 게 있었어야 되지 않냐. 예. 그걸 충분히 피력하셨어야죠. 본인이 이렇게까지 어떤 전략적 변화를 가지고 갈 거면 저는 네. 뭐 그 변화는 뭐 어쨌든 정권이 책임을 지고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또 큰 틀에서는 그 방향이 불가피하다는 측면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거를 이게 소통 없이 막 갔을 때 나중에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네네. 네, 이게 충분히 좀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알 권리가 중요하고 언론의 그렇죠. 자유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국익이라는 것은 사실은 통치자의 국익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국익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상황 자체가 대단히 이 세계 열강사에 끼어 있는 한반도의 운명 무척 중요한 시기이고 긴장되죠. 네, 정말. 그리고 그동안은 안보는 걱정도. 미국과 동맹, 네. 경제는 중국과의 교류, 이 기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바뀌는 거죠. 상황인데 그렇다면 좀 공개도 많이 하고 언론과 뭐 취재와 또 간담회나 또 야당과의 소통들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아쉽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 게 물론 이제 일부 언론 MBC를 포함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강한 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분 나쁠 언짢을 수 수 있죠. 있겠지만 네, 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예. 그것은 뭐 그래서 지엽적인 얘기고요. 그러니까요. 큰 틀에서 보면 뭐 어떤 개개 언론 하나하나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네. 그런 호불호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언론의 입장에서 언론의 자유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사실은 예. 이게 외교 문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저는 엄청난 변화들이 이번 순방 과정에서 있었다고 보거든요. 전략적으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것을 국민들이 알 권리. 네. 이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좀 더 많은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와야 될 텐데 오히려 이번 순방에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접한 뉴스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한 찬반 양쪽의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죠. 솔직히. 그러니까요. 정말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네. 저는 사실 별로 관심도 없고요.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아세안 순방이었지만 네. G20이었고 그러나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미일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번에 계기로 사실은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경계선 정도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국이 좀 주도해서 이 아세안들에 대해서 어떤 모범을 보이는 그래서 정말 아세안도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더더욱 이 한미일 회담에서 우리가 총대를 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우리를 만나서 한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날카로운 사실은 그 뼈 있는 말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저는. 좀 무척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교라는 것은 그냥 듣기 좋은 립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숨겨져 있는 뜻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순방을 하는데 이게 뭐 물론 좀 돋보이고 싶고 이럴 수도 있는데 조금 너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이렇게 네. 시선이 가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사진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뭐 싫든 좋든 간에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네. 항상 그래 왔지만 국민적 시각들이 이렇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뭐 그분 입장에서는 영부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로키로 가셨으면 네. 더더욱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네네. 예,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안보와 외교 또 경제적인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라면 우리 사회 차원에서는 지금 이태원 12구 참사 과연 이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여야 간에 이런 네. 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 국정조사를 또 해본 적 이렇게 많이 봤죠, 그죠? 네. 네. 근데 국정조사라는 게 뭐 사실은 의뢰히 여야 간에 서로 공방이 있습니다. 그걸 네. 뭐 정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정쟁의 성격도 있지만 네. 그것은 이게 경계가 애매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하는 얘기들이 들을 부분들이 있어요. 야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참사를 보면 수사를 통해서 누구의 과실을 밝혀내고 뭐 형사처벌 그거는 수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고 정말 우리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함께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여야 간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됨으로써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가 뭡니까? 국회가 결국 국민들의 대변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정치 노선을 가진 다양한 이념을 가진 국민들이 같이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같이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네. 오늘 정치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